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 및 수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KCD 8차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KCD 8차는 2020에 이제 발행이 되어가지고 2021년부터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여기 안 써져 있는 게 이제 1권이고요. 상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권이라고 해서 색인이 써져 있고요. 이제 색인은 영문도 있고 한글 색인도 있는데 보통 한글 색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권, 4권 이렇게 사전이 있고 이제 한 권이 더 있어요. 2권은 이게 지금 2권인데 이거는 이제 지침서예요. 그래서 지침서는 근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도 별도 이제 교재 사용해가지고 보통 이거는 잘 안 사고요. 저는 그냥 한번 세트로 같이 다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할 때는 이제 교재 중심으로 이제 공부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1권이랑 3권을 가지고 공부하고 또 국가고시 보러 갈 때도 이 1권, 3권 지참해서 가서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권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별 색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가 A 코드부터 Z 코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펼치면 A부터 나올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A A부터 이렇게 A00부터 쭉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보통은 여기 앞에 이제 알파벳을 써주는 게 나중에 사전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거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A부터 이렇게 뭐 Z까지 이렇게 쭉 써주면은 나중에 찾기 편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은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상권은 한글색인이어서 한글은 이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렇게 써놓고 이제 찾기 쉽게 저는 사전에 직접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코딩을 들어가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다 순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기역부터 이렇게 쭉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미음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이제 상권이 총 3가지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아까 봤죠? 질병 및 손상의 성질, 질병과 관련돼서 이제 기역부터 히읗까지 쭉 색인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파트는 지금 손상 원인 파트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파트는 약물 파트예요. 그래서 약물 파트도 또 가나다 순으로 쭉 되어 있어서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코딩을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병 및 수술 분류에서 일단 질병 그 사인 분류하는 거, 수술 분류하는 거 각각 이제 사전이 존재를 하는데요. 사전 간단하게 이제 아까 앞에 영상에서 이제 살펴봤었고 전반적인 내용들 보고 이제 코딩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표준 질병 사인 분류는 아까도 봤듯이 이제 KCD라고 하고 이 KCD는 지금 현재 8차 개정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KCD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고요. K가 코리안이고 이제 분류가 클래시피케이션, D가 디지즈여서 이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입니다. 질병과 사인인데 이제 사인은 사망 원인을 뜻하고요. 이제 분류를 한다라는 건데 이제 분류를 하는 그 사전이 지금 8차 1권 그리고 3권 그리고 이제 2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침서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 분류 체계를 도입을 해서 이제 1995년부터 2020년까지 ICD-10 개정판을 근거로 해서 이제 7차 개정판을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이제 올해 2021년 1월부터 이제 KCD 8차 개정판을 5년간 사용될 예정으로 발행을 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KCD 8차를 사용을 하면 되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7차가 최근이었다. 2020년까지 7차를 이제 사용을 했다. 근데 이제 ICD-10 개정판에 근거를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ICD가 국제 질병 사인 분류 체계예요. 국제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체계. 그래서 이제 국제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그 분류 체계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한국
그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체계를 만든 거예요. ICD를 바탕으로. 그래서 ICD가 먼저 개발되고 이거를 토대로 KCD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검사 및 처치 분류 체계는 이제 별도 또 분류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ICD-9CM이라고 하는 이제 분류 체계를 보고 코딩을 해주면 되고요. 이 코드는 숫자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드 00부터 99 이것도 이제 소수점까지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은 이제 번호 순서별 이제 KCD로 따지면은 이제 1권에 해당되고요. 이제 뒷부분은 색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3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수술 검사 및 처치 분류 체계는 그냥 한 권으로 이제 묶여져 있고 앞에 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색인인데 이제 한글 색인은 아니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제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딩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배울 건데 이제 그 KCD를 가지고 코딩을 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을 부호화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뭐를 부호화하냐. 일단 부호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호잖아요. 부호가 기호라는 뜻도 있으니까 부호화, 기호화하는 건데 이제 국제표준 질병사인 분류에서는 어떤 기호를 사용하냐면 알파벳이랑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 한 글자랑 이제 뒤에 숫자 두 개를 이제 보통 붙여서 A 00부터 Z 99까지 쓰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소수점으로 이제 4단위, 5단위까지 뭐 이렇게 더 세분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알파벳이랑 숫자로 이루어진 기호를 사용을 하고 이 알파벳과 숫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구성을 알파 뉴메릭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을 이렇게 그 숫자랑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기호로 나타내냐. 우리가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랑 사인 내용을 기호화하는 거예요. 사인은 사망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질병과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제 기호화하는 것을 코딩한다 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이 정확해야지 중요한 정보로 이용이 될 수 있고 뭐 통계를 낸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코딩이 정확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이제 코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학용어 꼭 알아야 되고 왜냐면 이런 질병 및 사인 그 내용들이 의학용어로 차트에 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트는 거의 의학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밖에 뭐 해부학이나 병리학 같은 이제 지식이랑 그리고 분류 체계, 코딩 체계도 알아야겠죠. 코딩도 이제 원칙같이 이런 이론과 체계를 알아야 되고 실무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지 이제 올바르고 정확한 코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명과 처치명을 기재하기 위해서 고려돼야 되는 사항들도 있는데요. 사실 진단명은 의사가 이제 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단명 부여한 걸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주는데 이제 간혹 이제 진단명이 모호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랑 상의를 해서 최대한 자세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진단명 처치명을 기재하기 위해서 고려돼야 되는 사항들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일단 첫 번째 진단명은 원인, 병속, 세부 부위 등을 다 포함하는 용어여야 된다. 수술 처치명도 마찬가지로 수술 종류나 부위 같은 것을 다 포함하는 용어여야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색전증이 있는데 뭐 동맥의 색전증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 동맥을 더 자세하게 나타내는 뭐 폐동맥의 색전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더 세분류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병명이라도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인도 포함해줘야 된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도 또 코드 번호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제 원인까지 다 포함하는 이제 진단명이면 이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진단명이 되겠죠. 그리고 입원 당시 함께 가지고 있던 진단명 또는 입원 후에 발생된 상태로서 치료나 재원기간 영양수는 이제 영향을 주는 상태는 모두 기재하고 코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원 후에 발생한 상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합병증이거나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진단명, 이제 주치료라고 해서 이제 주된, 그러니까 입원을 하게 된 주된
그런 원인인 이제 주된 병태랑 주된 처치명을 일단 작성을 하고 그 한 개 외에 한 개의 진단명 외에 이제 원래 갖고 있던 진단명이라든지 새로 발생한 진단명도 있으면은 이제 다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기재를 하면은 뭐 2개, 뭐 3개, 뭐 그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재돼야 되는 거는 이제 주된 병태랑 주된 수술 처치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정확한 진단명 처치명을 기재를 해야 되고 진단명이 정확해야지 코딩이 정확하겠죠? 진단명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진단명이 정확하지 않은데 코딩이 정확할 수가 없잖아요. 진단명을 가지고 코딩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진단명 처치명이 기재되는 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KCD 8차 그 개정판 구성에 대해서 볼 건데 앞에 영상에서도 이미 미리 봤죠? 그래서 1권 같은 경우는 번호 순서별 일람표여서 이제 그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알파뉴메릭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알파벳이 먼저 나오니까 이 A부터 시작하는 순서대로, 그쵸? 순서별로 이렇게 사전 1권이 A부터 Z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얘기고, 제2권은 이제 사용 지침서여가지고 이제 별도 있는데 보통 교재로 이제 원칙 같은 거 더 자세하게 나가니까 이제 이거는 보통 잘 구입을 보통 안 하고 이제 업무할 때 많이 이제 참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3권은 이제 1권 사용을 위한 이제 알파벳 순서별 3개인 책이다. 그래서 진단명을 가지고 그 질병명을 가지고 이제 코드를 찾잖아요. 이 진단명을 이제 색인하기 위해서 쓰는 게 3권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또 나갈 건데 이제 보통 3권에 가서 먼저 진단명을 가지고 3권에 가서 이제 한글 진단명으로 찾는 거죠. 우리는 한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3권에 가서 찾아서 이제 거기서 코드를 확인을 하고 그 코드 확인한 것을 이제 제1권에 가서 크로스 체크 하듯이 한 번 더 재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여해주는 순서로 이제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원칙이랑 이제 코딩하는 방법들은 그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짧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